본 방송은 주식이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본 컨텐츠는 일정한 자격과 명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각 개별 기업의 종목이나 상품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권가의 불편한 지시를 파헤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이주식하지 말아의 김정철입니다. 연휴 직전에 꼭 방송이 필요해서 우리 기술진들이 연휴를 결국 반납을 하고 결국 오늘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취자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 5, 4일 한 4시 정도 됐네요. 장 끝나자마자 방송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식하지 말아의 진행을 맡은 시원의 팝TV 증권사업본부장 겸 이주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운용 본부장, 정말 길어요. 김영철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실 한 분을 모였습니다. 한 분. 오늘 정말 오붓하게 단둘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자분이랑 같이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남자 두 분이 참 칙칙하게 방송하지만 내용은 지금 칙칙하지 않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한 내용이 지금 수익률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이제 드디어 물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 물 만나가지고요. 밥TV 베스트 전문가 투자명가클럽 공격형의 차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명가의 성투사 최하영입니다. 자, 뭐 인사는 정말 오래 걸렸네요. 네. 여기 맨날 우리 김 팀장이 뭐라고 하던 게 다 네. 생각이 나네요, 그죠? 어떤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죠? 네. 네. 준비하는데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네. 일단 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역시 우리 할 게 방송이 너무 많아요. 확 살아요, 네. 그죠? 네, 수익 난리 났어요, 지금. 많이 나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또 어쩔 수 여기에서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기 방송 위해서. 빵꾸를 내더라도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이게 지금 TV방송 빵꾸 내고 팟캐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TV방송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수익량이 워낙 지난주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최근 요즘에 그 SBS 5스타라는 이름으로, 5스타에서 투자명가 클럽 이름으로 이렇게 키움증권 런칭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취자분 중에 한 분, 파라다이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분이 또 파라다이스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또 파라다이스 또 급등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신의 한 수입니다. 지금 시장 밀리고 있죠. 그분 같은 경우 지금 해피하게 웃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런 케어도 해드리니까요. 자세한 거는 카페, 네이버 카페, 스마트한 글로벌 재테크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카페 검색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뒤에 TV 스케줄이 있으셔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뻔뻔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바로 뻔뻔한 리포트 시간인데요.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 말이 안 되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거기 뭐가 잘못된지 찝어내고, 수정까지 해드리는, 정말 대단한 고발 프로그램 코너입니다. 청취자분들 참, 지난주에 좀 속 시원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기가 정말 시원하게 원사이드하게 내내 운봉만 맞으면서 지금 밀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리포트 내신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 참 반성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 이렇게 좀 세게 나왔는데 로엔도 하나 있긴 했는데 로엔도 보합권이었습니다. 보합권이었는데 지금 저희 물 만났어요. 저희가 얘기한 것마다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리포트 어떤 리포트가 있을까요? 증권사 리포트 중에. 네, 이 리포트가 이제 리포트? 조금 일찍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사실 어제 그저께 노리고 있었나요? 준비했던 게 이제 건설 쪽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많이 빠지는 바람에 제가 급격하게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삼성물산. 원래 건설을 준비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건설 엄청 빠졌잖아요. 삼성물산도 건설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 일단은 먼저 좀 얘기해 보려고요. 이제 제목이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데 왜 다시 보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난번에 헤어져야 돼요. 근데 이 제목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이거 한 1년에 한두 번씩 써먹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근데 보면 꼭 미운 애들은 다시 보면은 진짜 추녀야. 더 밀려 있어요. 그죠? 보통은 원판이 잘못된 거는요. 다시 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한번 보지 마시고 일단 삼성물산이 지금 건설 부분에서 어닝 쇼크
근데 완전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네. 어닝 쇼크인데 빅베스긴 한데 그래도 다 떨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더 나 남을 수도 있어요. 미치겠어요. 이제 어닝 쇼크인데 왜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회성 비용이다. 네, 2분기 이후에 건설 지렸습니다, 부분이 이것도. 네, 실적 정상화를 주도할 것이다. 근데 건설이 사실 주도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건설이 주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은 지금 1분기 어닝 쇼크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기업에 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목표 가격을 23만 원으로 23만 원이요? 네네네. 23만 제가 지금 잘못 원. 13만 원 아닙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네. 지금 40%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80%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12만 8천 원인데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빠졌다가 오늘 오르는가 싶더니 또 윗골이다가 팍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렸네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들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다 많이 밀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0.39%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그동안 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네. 이게 연속적인 부분이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목표 가격 23만 원 이거 반성을 너무하네. 이거 증권사 어디예요? 여기 NH투자증권입니다. NH. 네, 투자 의견은 바이. 네, 진짜 빠이빠이 하고 싶은 네, 그런 회사라고 좀 빠이빠이 해야 되겠네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삼성물산 꼭 한번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만 원 택도 없는 소리. 터무니없습니다.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제가 이 삼성물산 코멘트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오셨다고 하시죠. 두바이. 그렇죠. 이란 가셨다가 오셨다고 하시는데 뭐 42조 계약하고 왔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다 MOU입니다. MOU는 그냥 양해각서일 뿐이에요. 뭐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너네 이거 입찰하는데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일단 입찰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경쟁자들 앞에 하나 껴줄게. 요 정도 수준인데 지금 뉴스 보면 우리가 수주 다 따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고요. 삼성물산. 참고로 이번에 그 이란에서도 지금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삼성물산에서는. 그리고 NH투자증권 지금 대손 충당금 최근에 그 현대해상이랑 그렇죠. 그쪽에서 보니까 NH 농협에서 대출이 엄청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이번에 충당금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원래 우리 투자증권인데 이게 NH로 합병해가지고 이게 NH 투자증권이 됐는데 NH로 바뀐 뒤로 참 지금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NH가 농협이니까 이제 삽질을 좀 열심히 해. 네, 시기적으로 좀 됐어요. 네네. 인간도 좀 저는 NH 우리 투자증권일 때가 훨씬 나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리포트 네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참 지난주에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종목인데, 화학업종이에요. 네. 일단 오늘 OCR가 또 급락하는 바람에, 네. 다른 쪽으로 이제 롯데케미칼. 사실 이 롯데케미칼은. 좀 버텼어요. 네. 롯데케미칼은 사실은 팔고 싶지 않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제목이 너무 좀 마음을 좀 자극시킵니다. 팔고 싶을 때가 언제나 바닥이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제목 뽑는 거 예술이네요, 진짜. 근데 지금, 상당히 팔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바닥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빠져야 되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일단은 혼자 조금 버텼다고 버텼는데 그렇죠. 그래도 엄청 밀렸어요, 지금 보면. 일단 근데 화학업종 자체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까지 다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 나오더라도 제한적이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50만 원이요? 네, 50만 원. 야, 이거 기본 정말 요즘 기본 다 더블 가야 돼요. 기가 막히거든요. 네. 더블 목표까지는 적어줘야. 물론 화학업종의 탑픽, 그렇습니다. 맞아요. 화학업종의 탑픽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 화학에 너무 순수하게 너무 쏠려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016년 2분기부터 삼성화학 계열사의 인수효과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본격적인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가봐야지 하는 얘기겠죠. 삼성이 제일 못하는 게 화학이에요. 그렇죠. 삼성이 지금까지 사업 벌려놓은 것 중에 제일 못하는 게 화학 부분을 제일 못해요. 그래서 사실 롯데케미칼 이거 살짝 부담이 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 가격대 그리고
팔고 싶을 때가 언제나 바닥이었다. 이런 제목은 사실 지금 아니에요. 팔고 싶을 때니까 좀 조심하자. 팔긴 해야 돼요. 예, 좀 팔고 다시 보자. 이랬으면은요, 이 종목이야말로 진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제목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수급 봤는데 와 초토화 됐네요. 기가 막히죠. 삼성물산은 네. 거의 기간에서 거의 매일같이 다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간간히 매수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네, 너무 소량이라서 지금 기간 매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 상당히 이 리포트들이 약간 제목도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목표 주가가 터무니없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형주 시장이 좀 얻어맞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죠. 대형주 대형주는 위험해요. 일단 때리고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환율이 14원 올랐습니다. 지금 네. 오늘 환율이 14원 올랐다는 건 뭐냐면 지금 상당히 좀 환율이 위로 올라갈수록 지수는 빠질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선물만 지금 제가 아까 봤을 때 15,000계약 넘었거든요. 누적된 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될 때가 지금 온 거죠. 물 만난 거죠, 저희는. 자, 이렇게 리포트 두 개 가져오셨죠? 네, 그렇죠. 항상 두 개입니다. 오늘은 좀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뻔뻔한 리포트, 오늘 또 정말 재밌는 제목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는 두 증권사, NH와 하나금융투자에서 가져온 삼성물산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숏 아이디어인데요. 자, 이번 주 숏 아이디어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주자분들은 우리가 항상 롱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만 보고 있어. 올라가기만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떨어져도 수익이 납니다. 떨어져도 수익이 나고 그건 떨어져도 수익 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냐.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요. 숏 아이디어들을 자꾸 찾아보는 연습. 그래서 그런 숏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일환으로 이번 주 숏 아이디어를 저희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온 게 있었는데, 지난주가 뭐였냐면요. 나스닥이었어요. 네. 나스닥하고 그렇죠. 헤아라인데, 나스닥은 2%가 밀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2% 밀렸고, 해외 선물로 따지면 거의 한 10개가 들어갔으면 지금 수천만 원 수익 났어요. 지금 나스닥으로 하자면요. 그리고 헤아라가 조금 아쉬웠어요. 헤아라가 엄청 빠지기 시작했다가, 네. 빠졌다가 정부 개입으로 브라질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버렸어요. 이 새끼들이야. 네, 그냥. 개입을 해서 지금 다시 네. 제자리 와가지고 제가 그 부분 조금 아쉬워요. 그 네. 부분은. 브라질하고 이제 언어 통화가 안 되다 네. 보니까, 네, 네. 조금, 네, 네. 브라질 중앙은행이 개입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유. 네, 이 방송 듣고 있나요? 브라질에서? 이 새끼들 이거. 이번 주 쇼드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 중국. 이제 중국은 제가 말이 좀 되잖아요. 니하오 네. 되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잘하시죠. 네, 중국 위안화 환율 하락으로. 네, 지난번에 위안화 네, 같이 절하. 그렇죠. 위안화 절하. 절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항상 이건 좀 헷갈려요. 그죠? 환율이 위안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 걸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환율이 내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다. 네, 그러니까 가치가 그러면 올라가는 거겠죠. 가치가 위안화 네. 절상. 네, 절상이 그렇죠. 되겠네요. 절상. 예. 자, 지금 제가 그 환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주식 사지 마라.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이야기 해드렸던 게 달러 인덱스예요. 그렇죠. 이게 그때가 98이었거든요.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91까지 내려갔어요. 꽤 많이 내려갔어요. 네, 달러 인덱스는 계속 내려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상대 화폐가 되겠네요. 그렇죠. 상대 화폐. 중국의 외환거래센터에서 뭐 이런 달러에 대한 어떤 경쟁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이에요. 작년 12월에 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중국 외환거래센터 약자로 하면 이제 CFETS라는 뭐 희한한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얘네들 기관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작년 12월에 13개국 그러니까 뭐 홍콩 달러, 뭐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뉴질랜드, 싱가포르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말레이시아하고 태국까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한국 원은 빠졌다. 이게 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때리는 부분도 좀 있는데 하여튼 이 위안화 환율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달러 인덱스 같은 거 만들었네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이 위안화 환율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02.93 이 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말이죠. 지난달 말 29일 날 97.12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얘네들의 의도에 의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뭐 어떤 뭐 경쟁이라든지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 막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개입이 약간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환율 같은 부분들이 지금 지금 위안화하고 달러 국면이 6.48, 그러니까 달러당 6.48위안으로 지금 오늘 0.15% 정도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좀 상승을 하면 환율은 떨어진다. 환율은 떨어지면서 또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중국 쪽 출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네, 떨어져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지난주에 브라질 헤아라 하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더 위험해요. 중국은 정부가 자기가 고시하니까 환율을. 네네네. 근데 중국은 이제 자기가 통제해서 자기들이 이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 인민 관계자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 방송. 예. 근데 이 방송 듣고 개입할까봐 또. 중국 예. 쪽은 제가 계속 그 CCTV라든지 뉴스를 계속 듣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입할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또 우리 카페에서 언급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방송을 듣고 정부가 개입할지는 저희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물론 저희 때문에 개입한 건 아니겠죠.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긴 한데 혹시나 또 그런 우연이 또 생길까봐 미리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숏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네네. 어떤 건가요? 코스피를 패고 싶습니다. 아, 코스피요? 네, 코스피를 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만기일까지만. 옵션 만기일까지 코스피 패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까지는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그죠? 다음 주까지 하는 코스피를 좀 패고 싶은데 저는 옛날 코스피가 좀 두드러 맞지 않을까. 좀 외국인 매도세 선물 쌓아놓은 포지션 보니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제 생각은 이제 다음 주 만기까지는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좀 밀어버릴 것 같은 내리진 않더라도 몇 오르지는 가지 못할 지표들이 좀 있는데 지금 환율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은 되진 않았지만 감시 대상국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에서 환율을 조작하는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는 참 어이가 없긴 한데 일단 뭐 감시 대상국이 돼가지고 지금 개입 못한다고 좀 밟아치더니 다시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약세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늘 14원 오른 거 보고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다. 뭔가 지금 저항선이 깨졌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로 따지면은 지금 1970까지는 충분히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구조 아닌 70까지 이미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뭐 빠르게 빠지면은 1900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환율이 가장 문제네요, 그놈이. 그죠? 환율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포인트를 정말 잘 잡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쇼다이디어 한번 코스피하고 위안화. 김영철 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의견을 내봤어요. 일단 김영철 팀장이 있었으면 아마 나스닥 계속 패지 않았을까? 나스닥 계속 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대신 의견 좀 전달해 줄 필요 있어요. 해외 선물로 나스닥 이민희 나스닥 가지고 수익 엄청 많이 내셨다는 그렇죠. 그 후문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코너. 유식하지 말합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절대 사라지지 말아야 될 종목 두 종목을 얘기해드리는데요. 일단 한 종목은 개별 주식 선물에 있는 종목,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시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목 중에 이제 개별 주식 선물에 있는 종목은 개별 주식 선물에서 매도를 치면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한 종목들은 개별 주식이 없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은 좀 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게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는데 마이너스 4.9%. 주식 선물로 따지면은 그쵸? 지금 매도 쳤으면 거의 49%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스코는 더합니다. 7.38%. 73%네요. 73% 먹었어요. 이거 했으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2.61%, 포스코 ICT가 마이너스 4.92%. 대단하네요. 지금 지난주 한 것만 얘기해서 그렇죠. 지금 셀트리온 마이너스 10.34%. 네, 100% 넘었네요. 저희가 지금 그 소개한 이후로 보자면요. 지금 저희가 소개했던 종목들이 정확하게 이제
셀을 종료할 시점을 저희가 다 그 카페나 지금 네. 투자명가 클럽 안정형이나 공격형 가보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종료된 건 지금 빼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만 얘기를 드리면 셀트리온 그 유보텍은 드디어 마이너스로 반전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네,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요. 네, 셀트리온이 우리가 4월 11일 방송이 마이너스 12%네요. 지금. 대단한 거죠. 지금 하이트질러가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6% 플러스긴 합니다. 요거 하나 정도 애교를 좀 봐주시고. 오늘 그럼 이 주식 하지 마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했었던 거, 네, 뉴보텍 이런 거 계속 때리셔야 될 것 같고요. 뉴보텍 일단 연장.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보텍 나온 거, 네. 롯데케미칼 약간 좀 그렇고요.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은 거의 그냥 거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리십시오. 네,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삼성물산, 네, 같아요.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급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주식 이거. 선물에서 이제, LG를 조금 안정적으로 LG 지주사 LG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지주회사를 좀 때려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면 어닝 시즌 좀 끝나가잖아요. 네. 어닝 시즌 끝나가면 이제 지주회사들 대충 보이죠? 매력이 없습니다. 네. 네, 매력이 없어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지는데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 쪽 갖다 때리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기관들이 아주 그냥 심각하게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거에 거의 2배 이상 패대기를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지지선 네. 내려갔는데. 차트상에서 지금 지지선, 그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지 하단을 깼기 때문에요. 이제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재밌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삼성물산하고 LG 이렇게 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주식 선물이 아닌 거, 아닌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심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 매도를 좀 보고 싶어요. 이거 듣보잡 엔터테인먼트인데. 네, 심 엔터테인먼트. 이거 지금 3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요. 4월 말이겠죠. 4월 말에 이제 한 차례 다시 2차 반등 나왔는데 쌍봉입니다. 쌍봉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쌍봉에서 못 넘어가면은요, 이거 아주 오랫동안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갖고 지금 만약에 들어갔다, 갖고 계시다. 같은 종목인데요, 이거? 당장 파시는 게 일단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질질 끌려 내려와요. 거의 대부분 보시면 12,000원에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150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나오셨을 텐데 요것도 지금 쌉니다. 요것도 싸요. 이게 재수 없으면요, 8,000원 밑에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뭐 반토막 나오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우리가 좀 체킹하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시멘트테인먼트 제가 그 단타로 조금 갖고 놀았던 종목이거든요. 그 3월 달에. 너무 놀았네. 근데 그 뒤로 제가 4월 달 중반쯤에 관종에 제외했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제외한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쌍봉 나면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은 특이하게 하나 더. 오늘 뭐. 제가 물 만났을 때 많이 해야 돼요. 그지 같으니까 그냥 막 이런 거. 장 밀리니까 너무 해버립시다. 기분이 좋아요, 장 밀리니까. 한국전자 인증. 이거 역시 뭐 마찬가지죠. 작년 한 9월, 10월에 첫 번째 고점 찍어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두 번째 쌍봉. 이것도 12,000원이 고점이에요. 정말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쌍봉 나면 어떻게 된다고? 질질 흐릅니다. 질질 흐르는 게 지금, 무르듯이. 8,450원까지 왔는데, 정말 이건 재수가 없는 게, 바로 직전 저점까지 왔어요. 직전 저점이 7,800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거 이탈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얼마냐? 4,000원대 초반입니다. 자기 고향. 아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빨리 짐 싸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고, 안 그렇다가는 혹시나 이런 거 바닥이라고 사시면 또 안 되고요. 이런 데서 바닥이라는 얘기하시면 정말 안 되죠. 아니, 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많이 봐가지고 보통 시멘터테인먼트 같은 거 보면 지금 너무 싸지 않나요? 너무 싸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계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싸다는 기준. 그 최고점에서 좀 떨어지면 싸다예요. 최고점에서 좀 떨어지면 물린 가격 대비 너무 싸다. 이미 한 1000% 올랐는데 한 50% 떨어지면 정말 싸지 않나요? 그죠. 이런 개념이라 일단은 저는 이란 관련주들 좀 패고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뉴스가 나오면 일단 끝났습니다. 대오AR이 도대체 이란 철도하고 뭔 상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상한가를 간 거냐 이거지. 난 진짜 도대체 요즘에 상한가 한 것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물론 그런 거 뭐 차트적인 움직임 뭐 찾기도 합니다. 그런 거 찾기를 원하시면 우리 투자명가 클럽 그렇죠. 공격형입니다. 공격형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공격적이에요.
공격형에 수익률은 더 좀 안정적입니다. 예. 근데 그런 차양 전문가님을 찾으시면은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가 조정받을 때는 무조건 소형주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소형주들 매매할 때도 사연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맞아요. 초반에 우리가 지카발에서 2차 환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유니더스 그리고 명문제약 두 개 해가지고 둘 다 단박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10% 20%씩 먹었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팔았어요 또. 네, 바로 팔아야 돼요 그런 건 또. 그럼 파니까 또 쭉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응했던 게 이제 한국경제TV. 그게 또 단박에 또 한 17%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메커스가 오늘 또 단기에 좀 올랐었고, 그죠? 한 20%씩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안 사고 밑에서 안정적인 데 사면 또 그게 수익 나거든요. 지금 보통 청취자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일단 뜨면 그때 봐요. 맞아요. 이미 한 2번 연상 가면은 이틀 연속 연상 가면 이런 종목 있었네? 네. 그래서 저는 저희는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이 대형주들은 주식 선물로 때리잖아요. 네. 때리니까 밑으로 수익 나죠. 대형주들 안 갈 때 소형주 가니까 그거 매수해서 수익 나죠. 이른바 롱숏 전략입니다. 완전 좋은 거예요. 헤지펀드에서 롱숏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투자명가에 또 헤지펀드 유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정형의 이지환 전문가님 계시는데 같은 팀으로 활동하시는데 그분은 또 이런 실제 헤지펀드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로 롱숏 전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도 오늘 좀 빠르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지금 가야 됩니다. TV가 가야 돼서 빵꾸 나기 직전이어가지고 제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주식 하지 마라. 삼성물산, 그 다음 지주사 LG, 그 다음에 심엔터테인먼트, 한국전자인증 이렇게 4종목 이렇게 이 주식 하지 마라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곧 TV 방송 빵꾸 나시 일부 직전에 빨리 보내드렸어요. 일단 저 혼자 하고 있고요. 일단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건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물어봤네요.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연휴 어떻게 보낼 거냐고요? 저는 일해야 됩니다. 연휴가 사실 우리가 임시공휴일 다 쉬거든요. 쉬는데 왜 한국 거래소가 열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 쉬지만 해외 시장은 열립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모니터링 때문에 저는 아마 일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물론 임시공휴일 쉬는 분도 계시고 안 쉬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즐겁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즐겁게 일을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출연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하지만 방송 이외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 1588-9659로 문의를 주시거나 네이버 카페 스마트한 글로벌 재테크에 오시면 더 자세한 투자 방법과 대응 그리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은 국가대표증권 방송 밥TV, 파생투자의 메카슈어넷, 하나금융투자의 증권 커뮤니티 메신저 캔들맨에서 후원합니다.